아델 저택의 아침은 조용했지만 누구도 편히 숨쉬지 못했다. 결혼식 파행 이후 저택 안의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움직였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짧은 인사조차 칼끝처럼 날카로웠다. 박태호 회장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회장실 안쪽 병상에 머물렀고 정란은 다시 쫓겨날 위기를 붙잡으려 날마다 다른 표정을 만들었다. 민준은 기억이 돌아온 뒤 더는 예전의 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아델의 후계자라는 이름보다 진주를 잃었던 시간과 7년 전 사고의 진실을 먼저 붙잡기 시작했다. 현주는 결혼식장에서 무너진 뒤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고 자신을 둘러싼 출생의 진실마저 다시 흔들리자 더 깊은 분노 속으로 들어갔다. 단이는 사장실 책상 앞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직무대행 안건 자료와 이사회 명단, 진주의 고발 다큐 관련 보도자료, 그리고 현준과 정란을 둘러싼 가족관계 자료가 차례로 놓여 있었다. 윤정은 문 옆에 서서 단이의 얼굴을 살폈다. 단이의 눈밑은 어둡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단이야, 오늘 이사회 그냥 미루면 안 돼. 단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윤정이 한 걸음 다가섰다. 진주씨 다큐 때문에 이사들 분위기가 안 좋아. 박민준 본부장까지 의뢰인으로 나섰다는 얘기 돌면서 다들 아델이 내부에서 무너지는 거 아니냐고 수군대고 있어. 단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래서 더 미루면 안 돼. 내가 직무대행 맡아야 회장님도 지키고 오정란도 맡고 진주씨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거 알아. 그런데 지금 진주씨가 내 편이라고만 볼 수 없잖아. 단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말은 이미 그녀도 알고 있었다. 진주는 단이를 믿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다. 백준기 대표가 김명의 사건의 증거를 지키다 죽음에 몰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진주의 눈빛은 달라졌다. 상처 입은 아이의 눈빛이었고 동시에 배신당한 복수자의 눈빛이었다. 단이는 책상 위 붉은 진주 장식을 집어들었다. 이화채 복도에 떨어져 있던 진주의 물건이었다. 진주씨가 들었어. 윤정의 얼굴이 굳었다. 준기 대표님 얘기. 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말했어야 했어.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또 숨겼어.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결과가 같으면 이유는 변명이 돼. 윤정은 말을 잇지 못했다. 단이는 진주 장식을 손안에 쥐었다. 손바닥이 아플 만큼 힘을 주었다. 오정란, 박현준, 클로이. 이 세 사람의 관계를 끊어내야겠어. 윤정이 놀라 바라보았다. 클로이까지. 단이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결심은 분명했다. 일단은 클로이부터. 단이야. 진주씨가 흔들리면 아델 전체가 흔들려. 지금 그 아이는 복수와 진실 사이에서 누구 손도 안 잡으려고 해. 그러다 박현준 씨 쪽으로 다시 가면 오정란이 숨 쉴 구멍을 얻어. 민준 씨가 흔들리면 다큐는 더 커지고 회장님은 그걸 빌미로 민준 씨를 후계에서 밀어낼 거야. 윤정은 단이가 어디까지 가려는지 알 수 없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주 씨를 막겠다는 거야. 단이는 대답 대신 책상 위 직무대행 안건을 집어들었다. 막는 게 아니라 떼어내는 거야. 진주 씨가 지금은 내 편이어도 이대로 가면 모두를 끌고 불구덩이로 들어가. 나까지 같이 타버리면 오정란은 웃어. 진주 씨는 내가 자기를 이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럴 거야. 단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래도 해야 해. 그 시각 진주는 제임스의 사무실에서 다큐 원본 자료를 다시 보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백준기 대표 사고 당일의 차량 이동 기록과 통화 내역, 그리고 최삼식이 아들 쪽 사람과 접촉한 정황이 순서대로 떠 있었다. 진주는 손을 모니터 앞에 올렸다. 아버지의 마지막 행적을 따라갈수록 가슴이 뻐근하게 조여왔다. 제임스는 뒤에서 그녀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진주야, 김 사장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 진주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무슨 얘기요? 내 아버지와 명예씨 사건이 연결됐다는 얘기. 진주의 손끝이 굳었다. 이미 들었어요. 제임스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낮게 숨을 내쉬었다. 김 사장이 말 안 한 건 잘못이지만 그 사람이 내 아버지를 죽게 만든 건 아니다. 진주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대부도 알고 있었어요. 제임스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진주의 눈빛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다들 알고 있었네요. 나만 몰랐고. 진주야.
아빠가 왜 죽었는지,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내가 제일 먼저 알아야 했어요. 그런데 다들 나를 보호한다는 말로 숨겼어요. 다니 씨도 대부도 민준 씨도. 민준 본부장은 몰랐다. 그래도 결과는 같아요. 진주는 다시 모니터를 보았다. 내 인생의 중요한 진실들은 늘 남의 손에 먼저 있었어요. 나는 그걸 뒤늦게 주워들었고 그래서 매번 더 독해져야 했어요. 제임스가 다가왔다. 그 독함이 널 지켜준 것도 맞지만 지금은 널 갉아먹고 있다. 진주는 아버지의 사진을 화면에서 확대했다. 백준기는 웃고 있었다. 딸에게 한 번도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않으려 애쓴 남자의 얼굴이었다. 진주의 눈가가 젖었다. 대부, 다니 씨가 아빠 사고와 연결된 걸 알면서도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 그럼 나도 이제 다니 씨를 전부 믿을 수 없어요. 제임스의 얼굴이 굳었다. 진주는 차갑게 말을 이었다. 다큐는 예정대로 나가요. 김다니 씨와 관련된 부분도 빼지 마세요. 진주야, 그건 너무 위험하다. 위험한 진실이라고 빼면 우리는 박태호 회장님이나 오정란 사모님과 달라질 게 없어요. 김 사장이 무너지면 아델 안에서 널 지켜줄 축도 무너진다. 진주는 낮게 웃었다. 저는 처음부터 누가 지켜줘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 끝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제임스는 그 외로움을 들었다. 진주는 스스로도 모르게 다시 혼자가 되려 하고 있었다. 한편 유나는 부모님 앞에 앉아 있었다. 침대 옆에서 발견된 유서 때문에 집안은 한바탕 뒤집혔고 영실은 울다가 지쳐 눈이 부어 있었다. 삼식은 거실 한쪽에서 술도 마시지 못한 채 계속 물컵만 만지작거렸다. 유나는 창가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나 안 죽어요. 영실이 눈물을 닦으며 다가왔다. 그럼 그 종이는 뭐요? 엄마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유나는 유서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자신이 쓴 문장도 있었고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문장도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몰아가고 있었다. 죄책감으로, 공포로, 그리고 민준을 잃을 거라는 두려움으로. 죽으려고 했던 건 맞아요. 영실이 입을 틀어막았다. 삼식이 굳은 얼굴로 말했다. 최유나. 유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무리 박민준이 좋아도 내 인생까지 모두 버릴 수는 없으니까. 영실은 울면서 딸의 손을 잡았다. 그래, 잘 생각했어. 그 남자 하나 때문에 내가 왜 죽어. 유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러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무너진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방향을 바꾼 사람의 눈빛이었다. 민준 씨랑 싸워서라도 나부터 지켜낼 거야. 삼식은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뭘 하려고?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7년 전 일 먼저 말할 거예요. 삼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미쳤어.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남들이 내 입으로 거짓말을 만들 거예요. 누가 내 유서를 조작했는지도 모르고 누가 그 영상을 퍼뜨렸는지도 몰라요. 이러다 진짜 내가 모든 죄를 뒤집었어요. 그럼 그냥 도망가. 해외라도 보내줄게. 유나는 웃었다. 아빠는 아직도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삼식은 입을 다물었다. 유나는 낮게 말했다. 아빠도 이제 그만 숨겨요. 7년 전 백준기 대표님 사고 나던 날 아빠가 누구 만났는지 말해요. 삼식은 눈을 피했다. 유나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아빠까지 나를 버리면 나 진짜 혼자 죽어요. 영실이 남편을 쳐다보았다. 당신 진짜 뭘 알고 있는 거요? 삼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숨겨온 세월이 얼굴 위로 무너졌다. 아델 사무실에서는 민준의 분노가 터졌다. 기억이 돌아온 뒤 그는 유나가 진주를 배신하고 사고 당일 동선을 넘기고 진주의 정체를 의심하며 계속 흔들어왔던 일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책상 위에는 진술서 사본과 통화 기록, 유나가 보낸 익명 제보 자료가 흩어져 있었다. 민주는 마지막 문서를 읽다가 손을 멈췄다. 사고 당일 유나의 휴대폰에서 발신자 표시 없는 번호로 진주의 이동 경로가 전송된 기록. 그는 그 문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했다. 최유나. 그의 손이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다. 서류들이 흔들리고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떻게 그런 짓들을. 그는 이를 악물었다. 기다려.
진주를 대신해서 내가 확실하게 갚아줄게. 문 밖에서 강 실장이 그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그리고 곧바로 회장실로 향했다. 회장실 안에서 태호 회장은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눈빛은 예전처럼 날카로웠다. 강 실장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민준 도련님이 최윤아 팀장 쪽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태호 회장은 눈을 감았다 떴다. 박민준이 점점 제멋대로 움직이는군. 고발 다큐까지 본인이 의뢰했다 밝혔으니 이사회에서도 말이 나올 겁니다. 태호 회장은 낮게 웃었다. 아대를 찌르는 아들은 필요 없다. 강 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민준 도련님은? 막아. 짧은 말이었다. 그리고 백진주가 김 사장 쪽 비밀을 알았다면 둘 사이를 더 벌려. 강 실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태호 회장은 차갑게 덧붙였다. 김단희와 백진주가 갈라지면 오정란도 박민준도 한꺼번에 흔들린다. 그 시각 단희는 진주를 찾아 방송국으로 향했다. 진주는 편집실 앞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함께 복수하던 두 여자의 사이에 처음으로 분명한 금이 생겼다. 단희가 먼저 말했다. 진주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진주는 고개를 들었다. 아빠 사고 얘기요. 아니면 김명애 씨 증거 얘기요. 단희는 숨을 삼켰다. 숨기려던 건 아니에요. 진주가 웃었다. 다들 그렇게 말해요. 그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준기 대표님이 언니 사건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나도 뒤늦게 확인했어요. 그럼 확인한 뒤에는요? 단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진주의 눈빛이 젖어갔다. 단희 씨가 나한테 먼저 말했으면 나 이렇게까지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미안해요. 그 말 말고요. 진주가 한 걸음 다가섰다. 아빠가 단희 씨 언니 사건 때문에 죽음에 가까워졌다면 내 복수는 누구를 향해야 해요? 오정란 사모님이에요. 회장님이에요. 아니면 단희 씨예요. 단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진주 씨. 난 단희 씨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미워질 것 같아요. 그 말은 고백이 아니라 비명에 가까웠다. 단희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복수는 두 사람을 같은 편으로 묶었지만 그 복수의 뿌리는 서로의 상처를 파고들었다. 단희는 어렵게 말했다. 지금 현준 씨와 결혼 문제는 멈춰야 해요. 진주의 눈빛이 바뀌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현준 씨를 이용하면 안 돼요. 단희 씨는요? 단희가 굳었다. 진주는 조용히 물었다. 단희 씨는 나를 이용한 적 없어요. 없어요. 정말요? 단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진주의 눈에 실망이 번졌다. 결국 다 똑같네요. 진주 씨, 현준 씨와의 결혼은 정란 사모님에게 명분을 줘요. 민준 씨도 흔들리고 회장님도 그걸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요. 멈춰요. 진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단희 씨가 뭔데 내 결혼을 멈추라고 해요. 단희는 아프게 바라보았다. 당신이 다칠까 봐요. 아니요. 진주는 고개를 저었다. 단희 씨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봐겠죠. 단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말은 너무 아팠다.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진주는 편집실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큐에서 단희 씨 이름은 뺄게요. 단희가 놀라 바라보았다. 진주는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이제 단희 씨도 내 복수에서 빠져요. 그 말을 남기고 문이 닫혔다. 단희는 복도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손에 쥔 직무대행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진주를 지키려 했던 말들이 결국 진주를 밀어냈다. 오정란과 박태호 회장은 그 균열을 기다렸을 것이다. 그날 밤 윤아는 예상 밖의 정보를 손에 넣었다. 삼식이 결국 입을 열었다. 그는 오래된 금고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수첩 안에는 7년 전 백준기 사고 전후로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아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이름 앞에서 멈췄다. 김단희. 윤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빠, 이게 왜 여기 있어? 삼식은 고개를 숙였다. 그때 그 여자가 직접 온 건 아니야. 그런데 백준기 대표가 갖고 있던 자료를 찾던 쪽이 그 이름을 말했어. 단희 씨가 아빠 사고와 연결됐다는 뜻이야. 연결됐다는 말이 아니라
유나가 수첩을 움켜쥐었다. 이거면 백진주 흔들 수 있어. 영실이 놀라 소리쳤다. 너 또 그 애랑 싸우려고. 유나의 눈빛은 달라졌다. 싸우는 게 아니야. 나를 지키는 거야.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다. 하지만 민준에게 보내려다 멈췄다. 이제 민준은 자신을 믿지 않는다. 진주에게 직접 보내도 그녀는 자신을 의심할 것이다. 유나는 한참 생각하다가 다른 번호를 눌렀다. 김 사장님. 단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유나 씨. 유나는 수첩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저 김 사장님이 제일 곤란해질 만한 걸 찾았어요. 단희의 얼굴이 굳어지는 듯 전화 너머 숨이 멎었다. 유나는 이어 말했다. 그런데 저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래해요. 단희는 낮게 물었다. 뭘 원하는데요? 유나는 눈을 감았다 떴다. 박민준 본부장님이 저를 치기 전에 백진주부터 멈춰주세요. 단희의 손끝이 떨렸다. 그 순간 민주는 진주의 편집실 앞에 도착했다. 문 너머에서 진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밤 공개하세요. 더 미루지 않겠습니다. 민주는 문을 열었다. 진주야. 진주가 돌아보았다. 민주는 손에 든 자료를 내밀었다. 최유나 씨가 7년 전 내 동선을 넘긴 기록이야. 진주의 얼굴이 굳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일게. 진주는 자료를 받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 씨가 뭘 하려고요? 최유나 씨가 한 짓 모두 밝힐 거야. 진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면 유나가 무너져요. 그 사람이 널 무너뜨렸어. 그렇다고 민준 씨 손을 더럽히게 할 수는 없어요. 민준은 아프게 웃었다. 너는 늘 나를 지키려고 하면서 정작 나한테 선택권은 안 줘. 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주는 한 걸음 다가왔다. 이번엔 내가 선택할게. 내 복수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옆에 서는 거야. 그 말이 진주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편집실 모니터에 새 파일 하나가 자동으로 재생됐다. 발신자 없음. 영상 속에는 7년 전 사고 당일 백준기 대표가 누군가에게 자료를 건네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목소리는 선명했다. 이 자료 김단희 씨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합니다. 진주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민준도 굳어버렸다. 영상 속 백준기 대표가 다시 말했다. 단희 씨가 알면 아델은 무너질 수 있어. 진주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아빠가. 민준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진주는 손을 뿌리쳤다. 아빠가 마지막까지 단희 씨를 찾았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단희 씨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편집실 문이 열렸다. 단희가 서 있었다. 그녀도 영상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진주는 단희를 바라보았다. 대답해요. 단희는 입술을 떨었다. 진주 씨. 진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리 아빠가 죽기 전에 단희 씨에게 뭘 남겼어요. 단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주의 눈물은 흘렀지만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제 알겠네요. 민준이 낮게 불렀다. 진주야. 진주는 단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내 복수의 시작도 내 아빠의 죽음도 결국 단희 씨가 쥔 비밀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단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진주는 낮게 말했다. 그럼 단순하게 말해요. 지금은. 또 지금은 아니에요. 단희의 눈빛이 무너졌다. 진주는 한 걸음 다가섰다. 김명애 씨가 남긴 증거. 우리 아빠가 지키다 죽은 그 증거. 지금 어디 있어요? 단희의 손이 떨렸다. 그때 유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진주의 휴대폰에도 민준의 휴대폰에도 단희의 휴대폰에도 동시에 도착했다. 사진 한 장. 오래된 수첩 속 이름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백준기가 죽기 전 찾은 사람은 김단희였다. 진주의 눈빛이 완전히 식었다. 단희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다 눈을 감았다. 민주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숨을 삼켰다. 그 순간 진주가 말했다. 다큐 공개하세요. 편집자가 놀라 물었다. 지금 바로요. 진주는 단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단희 씨 관련 자료까지 전부 넣어서요. 단희의 얼굴이 무너졌다. 민준이 막아섰다.
진주야, 지금 감정으로 결정하지 마. 진주는 차갑게 답했다. 감정으로 숨긴 사람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녀는 모니터를 향해 돌아섰다. 이제 아무도 빼지 않아요. 다니는 한참 동안 진주를 바라보다 낮게 말했다. 그 다큐가 나가면 당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지키려 했던 사람까지 다칠 수 있어요. 진주가 돌아보았다. 그게 누구인데요? 다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유나의 방. 유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울고 있었다. 자신이 손에 넣은 정보가 누군가를 살릴지 죽일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민주는 편집실 한가운데 서서 진주를 바라보았다. 진주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얼굴이었다. 그리고 다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주 씨 어머니. 진주의 손이 멈췄다. 민준도 돌아보았다. 다니는 떨리는 입술로 말을 이었다. 당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건 김명의 언니 증거만이 아니었어요. 진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뭐라고요? 다니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 어머니가 남긴 기록도 같이 있었습니다. 진주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다니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그리고 그 기록 안에 숨을 고른다. 당신이 아직 모르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진주는 한 걸음 물러났다. 민준이 그녀를 붙잡았다. 편집실 안 모두가 말을 잃었다. 진주는 다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누구라는 건데요? 다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방송 송출 버튼 위에 편집자의 손이 멈춰 있었다. 진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틀어요. 민준이 외쳤다. 안 돼. 진주는 눈물 젖은 얼굴로 말했다. 내가 누구인지 오늘 내가 직접 보겠어요.